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을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시나리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사원 관리라는 그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사원 명부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이름이다, 우리 입사일이다, 부서다, 직이다, 기본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이제 위치는 그림은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그 레이아웃을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 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죠. 그때 여기 이제 값의 이제 제목을 보니까 기본급의 합계래요. 그리고 상여금의 합계다. 그리고 기본급의 합계, 상여금의 합계, 기본급의 합계, 상여금의 합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기본급하고 상여금의 합계요. 합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값들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니까 부서다라고 해서 부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서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보니까 직위하고 대리다, 사원이다, 주임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직위들이 전부 다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름 모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우리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우리 필터 하나, 행 하나, 열 하나, 값 2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이런 값들의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쭉쭉쭉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값들의 표현이 될 때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그 위치가 우리 A의 4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4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표라고 있고 맨 앞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 윗부분을 보니까 분석할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가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길벗, 1급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파일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사원관리.accdb라는 요 파일이요. 우리 사원관리. 우리 accdb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열기 클릭이요. 클릭을 이제 땅 하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 연결 이름에 사원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아까 피벗 테이블 만들기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A의 4번 셀을 먼저 찍고 들어왔죠. 해서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4번 셀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떴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필터에 있던 게 이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서요. 부서라는 거는 우리 행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서라는 이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아까 우리 열에는 지기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기라는 그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값으로는 아까 두 가지 값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기본급이라는 거 요 맨 위에 있죠. 기본급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 이곳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지금 보니까 지금 이곳에 상여금이라는 그 필드가 없어요. 없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상여금 그걸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먼저 표시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고,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에 들어간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시사항 보니까 피벗 테이블에 열의 총합계랑 우리 행의 총합계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중에서 임의의 셀을 먼저 선택한 그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에 우리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총합계라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총합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둘 다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행의 총합계가 지금 싹 다 사라졌고요. 아래쪽에 우리 열의 총합계도 싹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상 보니까 데이터에다가 상여금이라는 그 계산 필드를 삽입해서 상여금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상여금이라는 거는 기본급 곱하기 1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할 때는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우리가 선택을 먼저 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이제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곳에 계산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맨 첫 번째 게 우리 계산 필드라고 있죠. 해서 계산 필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제 이름이 뭔지, 그때 수식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름은 상여금을 이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상여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기본급 곱하기 1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1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여금을 우리가 기본급 곱하기 1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반올림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때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버리면 화면상에 이제 표시되는 거는 이제 만의 자리부터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쓴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을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4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름하고 수식을 다 입력을 했으니까 이 필드 상여금의 이 필드를 내가 이제 추가를 먼저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요.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맨 밑에 이제 상여금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화면을 봤을 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봤을 때 상여금 요 필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우리 값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피벗 테이블에 봐도 상여금이 이렇게 이제 각각 전부 다 이제 우리 값들이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때 나타난 이 값들을 봤을 때 우리 천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이 돼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전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지상 보니까 부서라는 그 필드가 그랬어요. 우리 부서라는 그 필드가 우리 행으로 사용된 이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필드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우리 정렬을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부서가 판촉부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무부, 인사부, 유통부, 영업부, 디자인, 그 다음에 기획부, 광고부, 격리부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이 부서명을 쭉 보니까 우리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부서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 보게 되면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판촉부가 이제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부다, 유통부다, 디자인부다, 광고부, 그리고 격리부, 기획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총무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죠. 지금 제 거는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정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일이라는 요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맨 밑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죠. 요 옵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엑셀 옵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을 때 그때 우리 이제 고급이요. 우리가 고급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곳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렬이 됐든 채우기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부서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삭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삭제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목록이 영구히 이제 삭제됩니다. 그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오름차순 요걸로 이제 한번 찍었다가 정렬 상태를 바꿨다가 다시 이곳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부서를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우리 부서 나타난 그 순서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고요. 해서 아까 그 사용자 지정 목록에 아까 부서명들이 쭉쭉쭉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서가 정상적으로 이제 정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삭제를 하고 우리가 다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장에 있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 어떤 것들이 이제 입력되는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렬했을 때 아까처럼 부서가 정상적으로 이제 내림차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 파일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옵션이요. 파일의 옵션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급이라는 곳이요. 고급에 찾아가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하고 있더라.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부서명과 관련된 것들 그거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삭제를 시켜주면 되더라. 그것도 이제 추가로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정렬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값 영역이요. 값 영역의 모든 데이터의 표시 형식은 우리 값필드 설정에 우리 셀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그 범주를 이제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제 붙이래요. 천단위 구분기호 요거 이제 붙이고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그 글씨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실제 값이 0일 때 0,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지금 문제에서 값 영역이 들어있는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우리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해서 기본급도 해주고 우리 상여금도 해주고 둘 다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기본급 중에서 아무런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필드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지금 이곳에 지표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때 우리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제 붙일 건데 그때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0이라는 그 값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샵, 샵샵 제로 요걸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원이라는 그 글씨를 이제 붙일 거니까 우리가 원이라는 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급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들어가고 원이라는 그 글자도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여금이요. 상여금을 봤을 때 실제 값이 0인 그런 데이터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런 값들에는 0, 1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조금 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여금 중에서 이메일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샵, 우리 샵샵 제로라고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이요. 그리고 또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실제 값이 0인 그런 데이터들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원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을 봤을 때도 싹 다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붙고 원이라는 그 글씨가 다 붙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또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유통부라는 그 부서가 있대요. 자, 우리 유통부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유통부에 대리에 해당하는 기본급 그 자료만 별도의 시트로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유통부가 지금 이곳에 있고 그때 직급을 봤을 때 직급이 대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대리의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이 들어있는데 이 대리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그 자료만 그랬습니다. 그때 그 기본급의 데이터가 지금 이 데이터 요거 이제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급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이곳에서 우리가 더블클릭을 따당 하고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 데이터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입사일이 잘려서 보이고 주는 번호도 지금 잘려서 보이죠. 4번도 끝에 살짝 이제 잘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다 보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시트명을 유통부 대리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다가 위치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작업하던 그 시트가 분석 작업 1번 시트고 이미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트 이름만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트 이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클릭이요.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유통부, 대리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꼭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야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처리 다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필터의 이제 제목도 확인해 주고요. 이곳에 모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이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 윗부분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들도 싹 다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런 이제 부서명도 이제 확인해 주고, 이곳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도 싹 다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우리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단가가 이제 B의 15번, 16번 셀에 들어 있대요. B의 15, 16이다 그러면 지금 이 단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가가 다음같이 이제 변동을 할 때 매출액의 합계 2의 12번 셀이요. 2의 12번 셀에 지금 여기 합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매출액의 합계가 변동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 증가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단가 감소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제품의 단가 B의 15번 셀은 300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부품의 단가 B의 16번 셀은 600으로 이제 증가가 된다. 지금은 이제 291이다, 580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이 이제 300으로, 600으로 이제 증가가 될 때, 그때 이 매출액의 합계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단가 감소에서 완제품 단가가 이제 250으로, 그리고 부품 단가가 이제 550으로 그렇게 이제 감소가 될 때는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메일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들어가 주면 되겠죠. 시나리오는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에는 지금 만들어진 그런 시나리오가 없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라는 요 단추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추가라는 단추를 눌렀더니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 증가요. 그때 이제 단가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증가라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때 이제 변경 셀이요. 그때 이제 단가가 요 B의 15번, 16번 셀에 들어있죠. 이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B의 15번, 16번 셀이 지금처럼 291 그리고 580하고 그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 B의 15번 셀은 300으로 그리고 600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00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B의 16번 셀은 이제 600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다 끝난 거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단추를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를 눌렀더니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단가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변경 셀은 똑같겠죠. 아까 첫 번째 거랑. 해서 지금 이 영역이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지금 현재는 291, 580인데 그게 이제 250으로 550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250이라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55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단가 증가다, 단가 감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값들이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우리는 2의 12번 셀에 들어있는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결과로 나올지 그게 궁금한 거죠. 해서 결과 셀이 지금처럼 2의 12번 요 셀이 찍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B의 15번, 16번 셀에는 현재 값이 291, 581 때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만큼이 됐는데, 그때 이 단가가 300이다, 600이다, 그리고 250, 550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매출액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좀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A의 15번, A의 16번 그 영역의 이름을 판매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해당 범위를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A의 15번, 16번 이 두 개죠. 이 두 개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이름 상자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A의 15다 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판매 형태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났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B의 4번부터 B의 11번 그랬습니다. B의 4번부터 B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는 A의 15번, A의 16번 그 영역에 목록만 표시가 되도록 판매 형태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두 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판매 형태다.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했죠. 그 이름 정의한 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제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제한 대상이요.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 아니라 우리는 특정 목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해서 목록이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때 이제 원본이요. 원본 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요? 요 두 개 셀에 들어있죠. 근데 이 두 개 셀에 우리가 아까 이름을 판매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정의해 줬죠. 그 판매 형태 그 이름 정의한 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판매 형태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름 정의했던 그 이름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읽어보니까 B의 4번부터 B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이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해라.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점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점도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설명 메시지는 목록에서 한 칸 띄고 선택하세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제품이다 부품이다 이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곳을 어떤 특정 셀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록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그 내용이 이곳에 짜잔하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이제 다 맞게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시나리오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냥 어떤 메뉴에서 뭐 선택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됐든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